자,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내용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2018년도 수능 지문이고 29번 문제 오버슈팅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물가가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물가는요, 오를 수 있죠? 자, 근데 물가가 어떤 이유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직적입니다. 자, 물가는 단기적으로는 경직적이에요. 움직임이 없어요. 공공물가나 아니면은 장기 어떤 계약 같은 거가 선생님 얘기했었죠. 그 변함이 없어. 하지만 결국엔 이게 장기로 가게 되면 신축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원래대로 돌아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환율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환율은 외국의 돈, 외국 돈에 대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죠. 환율은 이런 물가의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단기든 장기든 어떻다? 단기는 경직적이지 아니라 신축적으로 변합니다. 많이 오를 수도 있고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왜 저으시니? 오버슈팅인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제 우리 이걸 조금 더 배경지식으로 안고 가자. 자, 일단은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는 거 말고 통화량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그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야. 일단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국내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요. 네, 이게 지금 확답치 나네. 자, 국내 통화량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양이 는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물가는 오릅니다.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 돈이 많아지니까요. 맞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자, 시장의 금리는 내려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본에 투자를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때요? 기대심리,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심리가 그러니까 불안감이죠. 금융에 대한 불안감. 기대의 심리가 떨어져요. 이 나라에 돈을 맡겨봤자 어차피 큰 수익이 없잖아.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투자 자금이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외환 유출이 증가하죠. 외환 유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가져간단 말이야. 이해갔니? 그러면서 자국 내에 뭐가 하락합니까? 통화의 가치, 돈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 외국 돈이 빠져나가게 되니까요. 이걸 통해서 뭐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급작스럽게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이 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오버슈팅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요. 뭐가 힘들어지죠? 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수입을 할 때 어때요? 수입할 때 그 수입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국 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하지만 장점은 있죠.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은 증가합니다. 왜냐면 달러로 바꿔서 우리나라 돈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수입이 증대. 선생님 수입을 좀 이렇게 바꿀게. 수입이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 수입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자, 달러 대 이제 우리나라 돈이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물가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요. 싸지니까 수입이 더 많은 물건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수입을 많이 하겠죠. 근데 수입 물가는 떨어져. 싼 가격에 들어오니까 수입을 늘겠죠. 반면에 수출은 어때? 팔면 팔수록 손해일 수도 있죠? 이렇게 떨어지게 돼. 그래서 급격한 환율 상승과 급격한 환율 하락은 그닥 좋은 게 아니야. 오버슈팅.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또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떨어뜨리게 해서 결국에는 외환, 돈이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29번 문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의견을 추론하는 걸 적절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요. A 한번 볼게요. 금융시장의 불안의 여파로 A의 주식 이런 것들이 가격이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선생님 저번에 그거 예를 들었어. A국이 우리나라, B국이 미국이라고 했죠. 기축통화.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A국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A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떨어지게 되고 돈이 나가는 거야. 외환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고 안전자산으로 보는 B국으로 가는 거야.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 자금이 B국으로 유출이 되면서 A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기대 심리에 따라 외환이 유출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환율이 급등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얘들아? 외환이 유출되면서 자국 내 떨어지면서 환율이 상승이 된다. 자, 이어서 비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이 증가해. 그러니까 비국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여기 나라에서도 역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되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통화량이 늘어가요. 그러면 시장의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된다고요. 자,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비국의 시장의 금리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 점점. 아까 네네.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자, B나라가 금리가 변동이 되어 떨어지면 다시 그 중에 일부 돈이 어디로 갈 수도 있지요? 다시 A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요. 만약에 A국이 B국보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다면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조금이라도 더 높다면 다시 A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A의 환율이 다시 다소 진정이 돼. 그러니까 외국의 돈이 조금씩 돌아오면 진정이 되겠죠. 또한 양국 간의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 환율이 상승이 돼요. 환율이 올라요. 그러면 수입 물품에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어떻게 된다고 했니? 환율이 상승이 되면요. 수입의 양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수입 물가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싼 값의 물건을 수입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수입품 가격 상승에 부작용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가된대. 자, 우리 어떻게 됐어요? 아까 그 얘기 기억나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는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죠?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자제하라고 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제학자 갑은요. 이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동으로 조절이 될 것이니. 근데 이제 우리 본문 지문에서는 미세 조정 정책이라는 거로 해서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건데 일단 답을 먼저 얘기한다면 1번이야. 자, 한번 보자. A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죠. 이게 주식이나 이런 게 오르났다고 했으니까. 미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한다면 시장 금리 하락했죠. 그러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더 커질 것이다. 커지는 것보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진정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버슈팅이 발생이 되어 외국이에요.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떨어져서 외환이 나간다고 했어, 돈이. 그렇게 되면
자, 일단 금리가 떨어지니까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비국으로 가. 그럼 비국의 통화량, 돈을 또 많이 늘려. 통화량이 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투자자들은 다시 조금이라도 금리가 덜 떨어진, 아니면 조금이라도 금리 차이가 높은 A국으로 다시 돌아갈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외국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오게 되면 네, 작아질 수도 있다. 조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2번은 맞는 답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A국의 환율이 오버슈팅 된 거 알겠죠? 이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가 오버슈팅을 만든다고 했어요. 3번. A국의 환율이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그렇죠. 단기는 환율이 확 오르고 확 내린다고 했어요. 어때요? 신축적으로만 움직여. 근데 장기에는 결국에는 조정이 되거든요. 얘도 맞는 말이야. 4번.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 증대를 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동반하므로 환율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지. 그리고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쵸. 이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죠. 5번.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 인상시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위축시켜. 수입하는 상품 중에서 기름이나 이게 지하자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자원으로 돌아가는 건 내가 물건의 값이 올라가. 그러면 사람들이 사, 안 사, 안 사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요거 한번 기억을 꼭 해둘 필요가 있다.